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보험 뉴스. 상업용 부동산 화재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공실도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 3개월 이상의 공실이 났을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근처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의 사례입니다. 약 6개월간의 공실 기간 중 갑작스러운 누수가 발생해 1층 식당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층 식당도 공실이었던지라 한 달 정도의 장기간 누수가 발생해 약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보험사는 오피스텔 화재 보험의 특약으로 있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의 보장을 통해 배상될 것을 예상했으나 장기간 공실 상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 사고를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자는 민원을 제출하는 등 이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오피스텔, 상가, 특히 지산 건물 등 장기간 공실이 났을 경우 보험 설계사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공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험 뉴스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아서 가입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원금 돌려받게 해준다며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검색됩니다. 요즘 변호사들은 이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종류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선 착수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10%를 요구합니다. 할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큰 금액입니다.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 단위가 커서 나중에 성공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할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릴 피해 사례인 53세 남성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 듣는 음성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서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죠, 고객님. 네. 자동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계약권은 저축성이라기보다는 종신보험인 거예요, 고객님. 사망보험금이 있는. 네, 근데 그저 제가 9월 2021년도 27개월 전에 이걸 제가 네. 저희는 아기도 없고 사망보험은 이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었고 그때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당시에 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지금 설계사 말고 콜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바로 확인해 줄 겁니다. 만약 콜센터 직원이 맞아요, 그거 저축형 아마도 저축일 걸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기망 행위로요. 그럼 이 보험을 취소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해보죠. 계약 취소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표현이고 보험해약은 해약 당시 기준에 환급금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즉 원금에서 손해본다는 거죠. 민원을 제기하실 때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보험 취소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받았던 제안서, 상품 설명서 등의 설계사의 메모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설계사가 이 상품이 저축이다, 은행 예금보다 훌륭한 저축이야 이런 메모가 있다면 100% 취소 가능합니다. 없다면 설계사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와 카톡도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100% 취소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설계사의 상품 내용을 전부 녹취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사항은 설계사 보고 직접 여기다가 메모를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모든 증거 자료가 없다면 오늘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녹취가 법적 증거는 될 수 없으나 계약 취소에는 도움이 됩니다. 설계사가 이 상품을 나에게 권할 때 그런 말을 전화상으로 한다면 계약 취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녹취하실 때 설계사가 내가 취소를 목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눈치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보험을 한 건 더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배우자 보험을 한 건 더 하려고 하는데 상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녹취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내가 가입하게 된 저축보험, 저축 목적의 상품이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이건 종신보험이 아니야, 저축이야, 복리야, 뭐 은행보다 더 좋아, 이런 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 전화상 녹취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럼 보험사에 민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3세 남성의 민원서를 제가 작성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양식은 이렇습니다. 21년 9월 초 전 직장 동료 소개로 000 설계사를 소개받았습니다. 000 설계사에게 기존 가입되었던 저와 제 아내의 많은 보험 상품을 점검받았고 000 설계사는 단 하나의 상품만, 이것도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상품만 제외하고 모든 상품을 해지한 후 새롭게 저희 부부의 보험을 재설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000 설계사가 권유한 모든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월 86만원의 보험을 납부 중입니다. 이 86만원 안에 50만원대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두 000 설계사님께 가입했고 제 아내도 월 34만원의 보험료를 전부 000 설계사에게 가입했습니다. 합치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제 아내인 000은 평소 제 명의로 저축,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000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개받은 상품이 종신보험이란 말은 전혀 듣지 못했고 이 상품이 좋은 게 저축으로 적립도 되고 언제든지 뽑아 쓸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되고 5년 납입 만기 시 100% 환급이 보장된다며 이 상품이 S생명에서 한 달 기획 상품으로 나와서 자기도 자기 남편 명의로 100만원짜리 설계를 해주었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아내는 1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재정 문제로 5년 만기 50만 8,950원짜리로 서둘러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완전한 저축연금 보험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약자가 원하면 연금도 되고 저축도 되는 더블 저축보험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은 단리인데 종신보험은 복리 저축 상품이라 예금보다 더 좋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던 중 최근 유튜브를 보니 저와 같은 상품을 저축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저도 제가 가입한 보험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저축과 연금이 동시에 해결되는 좋은 상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예약한다면 50% 이상의 원금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저축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000 설계사에게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2,700만원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5년 만기 원금을 주니까 저축이다. 그 전에 예약하면 원금 손실이 난다. 제가 아는 저축과 S생명이 알고 있는 저축은 다릅니까? S생명 본사에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축연금 보험입니까? 보장보험입니까? 설계사들은 오늘도 저축연금이라고 이 상품을 판매하고 저 같은 호갱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 보험 상품이라고 답변하시면 계속 유지하겠고, 저축이 아니라 보장보험이라면 이 보험을 취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민원서를 쓰기 전까지도 이 보험은 저축연금보험이라는 데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S생명 본사에서 이 상품을 저축연금보험이라고 정의 내려주시면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서를 쓰면서 제가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간 믿고 있었던 큰 재산이 날아간 것처럼 괴롭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생명보험사 S생명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인 누구누구누구. 지금까지 민원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이 민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담당자가 배정돼서 민원서의 내용과 불완전 판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불완전 판매는 이 상품을 저축성 목적의 상품으로 안내했는지, 그런 증거나 이를 뒷받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보험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녹취나 카톡, 메모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보험사는 즉시 계약 취소를 한 뒤 계약자에게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더라도 같은 절차입니다.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다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만한 조그마한 증거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망보험금을 미국 달러로 받는다는 달러 종신보험에 가입한 28세 남성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